심사위원회 사전공개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사전공개부터 없애야 됩니다. 심사위원을 사전공개하니까 그 이후에 로비가 더욱 쉬워졌고 로비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를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정될 것입니다. 부패의 온상은 바로 교수입니다. 교수가 제일 큽니다. 이렇게 여러 지자체 설계 공모에 참여해봤지만 가장 모범적인 곳이 제주도다. 이렇게 제주도에 관련된 심사 방식을 칭찬을 했습니다. 제주도 업체랑 같이 참여하는 게 흠이지만 비리 방지용 제주도가 아닌 외지 외부 심사위원이 절반이 참여하고요. 심사위원은 일단 실무 건축사들이 과반이 이상입니다. 그리고 접수 제출 전부 온라인, 출력, 판넬 제출 없고요. 디지털로 심사를 하고 특히 2차 발표 심사는 가려놓고 블라인드 심사를 하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는 불가하고요. 유명하다고 해서 당선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공정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 제주도의 공공현상설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1차부터 심사위원들 현장 방문, 2차로 충분한 심사 토론,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안을 가지고 일단 여기는 토론을 길게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진짜 토론에서 뽑는다는 게 보이고 결과물을 봐도 당선할 만한 작품이 당선됩니다. 이렇게 제주도에 관련된 의견을 남겨두셨습니다. 정말 다른 지자체도 이러한 방식으로 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건축사에 관련된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이 문제라고요? 건축사가 문제입니다. 현상 설계만 나오면 심사위원이 누군지 심사위원을 찾아다니며 로비하는 현실입니다. 염치도 없이 건축사들에 관련된 태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건축사 사무소에서도 심사위원을 접촉하려고 많은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그러한 사전 접촉이라든가 접촉의 문제가 발견이 되면은 타 업체에서 컴플레인을 하고요. 그렇게 걸리게 되면은 박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건축사의 태도와 이 부분도 상당히 비판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사 협회 자체가 오래전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실력 없는 건축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협회와 실력 없는 건축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일수록 부정과 비리에 더 엄격한 기준과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삼진 아웃제 정도는 필요합니다. 부정과 비리 3번이면 자격증 박탈은 물론이고 죄취득까지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 같은 경우는 건축사 시험을 보고 이렇게 사무소를 오픈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사무소 그리고 부정과 비리가 3번이 걸리게 되면은 아예 자격증까지 박탈을 해버리자. 그리고 재취득까지 막아야 된다. 이렇게 강한 처벌이 있어야만 건축사들이 심사위원을 접촉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현상설계에 참여한 건축사분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몇 번 현상설계를 진행하고 결과를 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등은 그래도 납득할 정도의 계획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금이 있는 2등과 3등 같은 계획안은 법규 위반은 물론이고 설계의 기본도 안 지킨 계획안들이 당선된 것을 보면 정말 씁쓸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본 2등과 3등에 당선한 중에는 로비에서 화장실 변기칸으로 바로 들어가는 계획안도 있었고요. 장애인용이 아닌 일반 변기칸이었습니다. 세면대도 없는 그냥 큐비클 안에 있는 변기칸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규 위반도 물론이고요. 기능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평면의 계획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안이 2등과 3등에 당선되는 걸 보면 정말 씁쓸하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두셨고요. 당선작들의 공통점은 인면이 특이하고 이쁘다는 것입니다. 인면이 특이하고 이쁘다. 그러니까 기능을 무시하고 그냥 외관만 치장을 해서 인면을 특이하게 만든 경우가 되겠는데 이렇게 인면이 특이하고 이쁘면 2등과 3등을 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현상 설계에서 1등은 아니더라도 인면만 이쁘게 해서 상금이나 받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하소연적인 내용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사위원들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건축이라는 게 외관만 보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내부의 기능이라든가 평면의 계획성이라든가 정말 동선이라든가 그 프로그램에 맞는 평면을 제대로 계획을 해야만 정말 당선작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외관만 이쁘다고 뽑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은 감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설계 공모를 평가할 때에 법규 위반을 하게 되면 이게 감점을 하고요. 지침 위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침을 위반하게 되면은 실격이라든가 탈락을 해야 되는데 이 지침을 위반해도 당선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법원에서 당선작 무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규 위반은 감점을 하는 거고 지침 위반은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실격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설계사무실에 영업팀이 따로 있습니다. 현상 턴키 심사의 키맨을 찾아서 영업하러 다닙니다. 정말 힘 빠지게 하는 실태입니다. 턴키 중에 메이저 건설사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차피 영업 잘해서 당선될 거라고. 구조적인 문제, 제도의 문제를 꼭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턴키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턴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러니까 건설사들이 엄청 영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당선을 하게 되면은 영업을 잘해서 당선을 했다. 그리고 탈락을 하게 되면은 계획안이 안 좋아서 탈락을 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 성과는 영업팀에서 다 가져가게끔 아예 판이 짜져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업을 잘해서 당선했다. 떨어지면은 계획안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설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영업만 잘하면 당선된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를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정될 것입니다. 부패의 원상은 바로 교수입니다. 교수가 제일 큽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두셨고 아예 심사위원회에서 대학 교수를 제외하자. 이런 의견을 남겨두셨는데요. 최근에 이 공모 현상을 보니까 심사위원 구성이 실무자들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공개하는 게 맞느냐, 심사위원 공개를 하지 말라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의견들까지 여러분과 같이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의견은 교수가 심사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제한하고 축소하자 이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LH 비리 사건이 나오면서 뉴스가 나와도 아직도 여전하다. 그냥 교수가 심사하는 게 아니라 현직 건축가 사무소 개설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심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뇌물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고 심의위원을 평생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건축사분들은 사무소를 오픈해가지고 자기의 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 10년 이상 경력을 하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나중에 비리가 생긴다면 자격을 아예 박탈하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 경험이 적은 교수가 심사한다는 것부터가 아이러니다. 뭐 이렇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파트 설계를 한 번도 안 해본 교수가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그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단지 계획이 되는지, 아파트에 관련된 법규가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단지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용적률, 건폐율이 만들어지는지를 모릅니다.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계획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계획을 한 번도 안 해본 교수가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달청이나 LH 둘 다 심사위원들 로비하는 거는 당연하고 교수들조차 돈 좀 벌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교수 비율을 최소화하고 실무자와 다양한 분야로 재구성해야 된다. 여기서 똑같이 심사위원회 구성 이 부분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의견은 LH에 관련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LH는 심사 방식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유튜브 중계는 왜 합니까? 작품 화면에 보여주지도 않고 토론도 거의 안 하고 투표만 합니다. 집 한 채 지어본 적 없는 교수들이 뭘 안다고 나와서 심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토론 수준도 다른 공모들 건축사들이 작품하는 교수들이 나와서 하는 심사 수준과 너무 비교됩니다. LH 심사 방식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심사 방식에 문제가 많다. 특히 집 한 채 지어본 적 없는 교수들. LH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요. 단독주택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이런 부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정말 아파트 설계를 한 번도 안 해본 교수가 들어와서 심사를 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견은 진짜 작품 활동 안 하는 실무 경력 없는 교수들이 심사하는데 각종 심의에서 배제시키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LH 같은 경우는 2등도 작품 심사위원회 일정 숫자만큼 득표를 안 하면 상금도 안 줍니다. 상금이라도 받으려면 로비해라.
대놓고 하는 게 LH 공모 심사지요. 진짜 LH는 구제불능입니다. 24년에 LH가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CM 용역 발주에 관련된 비리가 발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그리고 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이 업무를 이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비판한 것 같습니다. 정말 LH는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정말 쓴소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심사위원회 사전공개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사전공개부터 없애야 됩니다. 심사위원을 사전공개하니까 그 이후에 로비가 더욱 쉬워졌고 로비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사전공개 금지가 대형 사무실에 유리하다 이런 논리를 펴는 분들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비리를 줄일 수 있는 시작입니다. 예전에 심사위원회 사전공개가 금지됐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형 사무소가 로비를 어마어마하게 하다 보니까 미리 심사위원을 뽑게 되면은 어떻게든 그 심사위원의 명단을 입수를 해서 로비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심사위원을 아예 처음부터 공개해버리거든요. 이래서 심사위원이 사전 공개되면은 이거 로비를 하라는 거 아니냐, 이래서 더 심해졌다, 이런 비판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은 심사위원 공개를 안 하면 교수랑 건축사가 아는 공무원을 통해서 심사위원을 사전에 알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이 이 정보를 교수하고 건축사한테 다 보낸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어찌됐든 간에 담당 공무원이 있고 그 명단을 작성을 해야 되고 전화번호 작성해야 되고 또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심사위원 명단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공개되자마자 바로 연락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공무원까지 관여해서 설계 공모 참여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차라리 심사위원을 공개를 하자. 그래서 현재 건축계에서 심사위원 사전 공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문제가 끝없는 논쟁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H 비리에 적발된 교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수는 그 생각을 하겠죠. 남들도 다 하는데 왜 하필 내가? 그러니까 정말 재수없게 걸렸다. 남들 다 한다. 그리고 제가 그 영상에서도 LH 비리 관련된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빙산의 일각.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인 거 다들 아시죠? 여기서도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공론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 더러운 현상판 정화되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언론에 나온 뉴스를 가지고 유튜브를 만들고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공론화를 해서 상당히 고맙다, 그리고 정말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까지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이 내용이 공론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 유튜브 영상 하나가 공론화가 되고 이 심사제도를 바꾼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정말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다. 정말 협회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를 합니까?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하지 말자라고 서명만 하면 됩니까? 정말 이게 자율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정말 이 부분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대한민국의 5단체, 6단체, 8단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협회에서 힘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해야지 일개 유튜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좀 충격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대략 설계 금액의 5%는 대학 교수 심사 로비 비용으로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심사 교수끼리 눈빛을 교환하고 상대 업체에게 폭탄 투하 최저 점수를 주고 끼리끼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핵심 부분만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 여기 또 나옵니다. 교수가 심의위원이 선정되었다고 업체에 먼저 연락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심의위원에 선정돼서 업체에 전화해서 500만 원을 달라, 그럼 내가 끝까지 한 표를 밀겠다, 이렇게 흥정하는 교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똑같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장의 목소리고 현장에서 이런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은 유력업체 몇 군데 전화해서 꼴값이 이 비용인 것 같은데요, 꼴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공정한 줄 압니다, 이렇게 비판적인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마지막에 검찰 친구가 있는데 말해줘도 증거 잡기가 참 어려운 시스템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 아마 검찰에서도 이 현상 설계판이 상당히 혼탁하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손댈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정말 제대로 손을 대면은 한국의 건축대학 교수의 반이 사라진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요, 검찰에서도 알고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LH 같은 경우는 뇌물이 6억 8천입니다. 6억 8천. 어마어마한 금액이 발각됐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LH를 그냥 치는 것이지, 이 현상설계 판을 보게 되면은 이 발주처가 다 다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많은 건축협회와 국토부에게 건의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아주 엄정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365일 공공발주 감찰반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감찰반을 설립을 해서 일명 암행어사반이죠. 암행어사반을 만들어서 각종 심사 비리를 감시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감시하고 처벌해야 된다. 365일 공공발주 감찰반. 지금 대한건축사협회와 새건축사협회, 그리고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수많은 협회들이 있고요. 많은 관련 단체들이 있는데 정말 이게 3조가 넘는 금액을 공공발주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이 3조의 금액이 불공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은 공공발주 감찰반을 통해서 항상 이 365일 감시하고 처벌해야 정말 사라지지, 이게 자율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워낙 고착화 되다 보니까 로비를 안 하면 떨어진다, 로비를 해야 된다, 이러한 의식이 지금 팽배해져 있습니다. 좀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건축에 희망이 없는 정도로 가고 있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건축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이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토부에 다시 한번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만은 365일 공공발주 감찰반을 설립을 해가지고 정말 교수나 이런 심의위원들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처벌을 해야 정말 뜨끔해서 돈을 안 받게 되는 거지,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 무뎌지면은 또 로비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2025년도 LH 재판이 거의 끝날 겁니다. 그러면 26년부터는 다시 또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또 이게 교묘하고 아주 정밀하게 로비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장이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고요. 지금 공공설계 현장이 이렇게 돌아간다, 정말 희망이 없을 정도로 엉망이다,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관계자분들은 꼭 공공발주 감찰반을 만들어서 한 번 걸리면 인생 골로 가는 이 내용을 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만 공공발주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길게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상당히 긴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두셨고, 대한민국의 건축을 걱정하고 정말 희망이 있는 건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발주가 정말 깨끗하게 돌아가야 되고요. 이게 뭡니까?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혈세.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집행되는데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처리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도 다른 뉴스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